네이버의 일본 메시지 앱인 라인이 소프트뱅크 산하 야후재팬에 통합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손정희 씨는 그동안 이번 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모바일 SNS 앱은 권역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은 페이스북, 유럽은 왓츠앱, 중국은 텐센트 계열의 위챗, 한국은 카카오, 일본과 동남아는 라인이 나누어서 지배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에서 모바일폰 보급이 빠릅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중국처럼 PC 온라인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동남아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라인과의 합병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딜을 통해 라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우선 일본 내 전자상거래를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일단 검색해 본 후 쇼핑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5천만 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검색 포털인 야후재팬과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후 크게 성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라인이 소프트뱅크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라인은 신사업 초기 적자로 시달려 왔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지 못해서 사업 확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전펀드의 손정희 씨의 특징은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막대한 초기 투자를 통해 1등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 꽃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죠. 한편 비전펀드 안에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라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라인의 시가총액이 13조 원, 야후재팬을 갖고 있는 지홀딩스의 시가총액이 19조 원으로 이를 합하면 32조 원 정도입니다. 이는 다음을 인수한 카카오의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GDP가 한국의 3.2배이고 또 전자상거래를 동남아까지 확산할 수 있으므로 아직도 라인이 싸 보입니다. 단 일본인들이 보수적이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보급이 늦고 그래서 MAU, 즉 의미 있는 이용자당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라인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일본 정부 주도로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가 진행되며 인터넷 뱅킹도 보급 속도를 높일 것이므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